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오늘 큰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5% 부분에서 현재 넥스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는 거의 9%를 넘게 하락을 해줬어요. 하이닉스보다는 덜 하락했다라고 좋아할 일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은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추세가 완전히 꺾였죠. 하방 추세로 완전히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질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삼성전자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 있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 요게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플러스 AI 거품론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바로 엔비디아의 이제 매출 채권을 좀 문제 삼았어요. 요거에 대해서 사실 이 내용 들여다보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고점에서 노이즈를 만들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내용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왜 전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언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시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바로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자, 댓글창. 지금 삼성전자 추세 꺾였다고 해도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기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다뤄드릴 거지만 일단은 이런 하락 추세에서 못 버티고 팔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댓글창 오랜만에 매도 금지 한번 가겠습니다.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이 많이 달린 댓글에는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절대로 이런 거에서 투매 안 하시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꼭 이거를 기회로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요 양봉이 사실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그 전날의 양봉이죠. 실적 자체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하다 보니까 미장 그 전날에 시작을 하죠. 그렇다 보니 양봉이 뜨자마자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 플러스 엔비디아 이거 거품이야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어제 미장이 거의 급락을 했죠. 근데 문제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풀어드릴 건데 요 기사에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도 나스닥 2.2%나 하락을 했죠. 이 거품론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온 게 이거예요. 요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외상. 자, 엔비디아한테 외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태클을 건 거예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한테 지금 결국엔 GPU 사는 회사들이 외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엔비디아가 GPU를 파는 회사들이 어딜까요? 자, 모두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죠. 메타도 있을 거고요. 결국 이런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그런 GPU를 엔비디아한테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아마존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매출 채권을 발생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엔 뭐가 됐든 노이즈를 만들어서 증시를 끌어내리려는 그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49일 정도 깔린다고 해요. 이 매출 채권이. 현재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하게 늘었다라는 이유로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리고 결국 엔비디아 나스닥 시가총액 1위죠. 나스닥 내리고 S&P 500 얘네도 내리고 결국 증시 끌어내리려고 이런 노이즈성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은 뭐 증시 자체, 주가 자체는 고점일 수는 있습니다. 이 고점이라는 게 소위 말해 고평가됐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맞는데 결국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강조드리고요. 자, 두 번째, 어제 요게 있었죠. 고용지표. 자, 일자리가 11만 9천 개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건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업률은요 4.4%로 올랐어요. 원래 예상치가 4.3%였거든요. 근데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요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가 0.1% 정도 지금 틀린 거죠. 더 올라갔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로 금리 인하 할 필요는 없어 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일자리 증가에 대한 부분보다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4%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금리 인하 안 해도 돼 라는 스탠스를 취한 거죠. 뭐가 됐든 예상치보다 실업률은 올랐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맨날 보여드리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예요. 미국의 베팅 사이트인데 일단은 소폭 올랐습니다. 뭐가? 0.25% 금리 인하 할 거라는 의견이 1%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동결에 대한 그런 비중이 더 크죠.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번 이 고용지표 발표가 이 FOMC 회의 이전의 마지막 발표였어요. 그래서 일단 기준점은 얘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요게 발표하고 나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바뀌진 않았죠. 어쨌든 동결로 갈 가닥이 매우 크게 잡혔기 때문에 일단 요것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지수 자체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기사 내에도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번 지표가 정책 결정을 바꿀 만큼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자, 노동시장 또는 경기의 추가 악화보다 명확해지지 않는 것 연준 금리 동결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 내용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제가 우리나라 파생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일부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요게 외국인 이제 선물 매수 매도 현황이거든요. 지금 딱 봐도 매도 추이로 굉장히 강하죠. 물론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계속 찍혀 있지만 뭐 그래프만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일부 매수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액 누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더 강하죠. 이 말은 즉슨 지수의 하방에 베팅했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 콜옵션, 풋옵션이 있죠.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베팅하는 거예요. 풋옵션은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실제로 콜옵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얘도 계속해서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얘는 실제로 그래프 자체가 외국인 수급 현황이 모두 하방으로 쭉 배달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풋옵션은 또 외국인들이 양매수예요. 풋옵션은 결국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얘도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얘도 지금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 모두 하방 쪽에 외국인들이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지수가 하방으로 간다라고 외국인이 판단한 것도 있는데 바로 일정이 중요하죠. 자, 요게 있어요.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미국에서 언제 진행이 되냐 바로 요 날이죠. 12월 11일 새벽 3시 이게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12월 11일 목요일. 이게 왜 중요하죠? 바로 12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이날이. 일자가 좀 기가 막히게 겹치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일자가 언제냐?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 해당 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오기 때문에 이날 보통 둘째 주 목요일에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이날의 동시호가, 장 마감 동시호가 때 급등락이 심한 거 보였을 거예요. 이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옵션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잖아요. 선물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만기일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6, 9, 12 이때는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죠. 그래도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 포지션에 대한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변동이 크다. 근데 지금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발표 일자가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과 동일하죠. 저는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12월 둘째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자체는요. 동결 가닥으로 좀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가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사업성의 방향성, 업황은 계속 좋아요. 근데 이 거시적인 관점, 미국의 금리 인하권 때문에 지금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픽스되는 일자가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또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치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결국 계속해서 증시가 하락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 노이즈가 해소가 돼야 돼요. 이 금리 인하를 하든 동결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날이 바로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다. 요 날이 돼야지만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상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빠지는 게요. 삼성전자 앞으로 매출이 안 나올까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4분기 매출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나리오상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대부분의 지수의 방향성,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방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요때 나올 거고, 그때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4분기 매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갈 흐름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방으로 흘러내리든 옆으로 횡보를 하든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삼성전자 매출 흐름은 당연히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온다라면 자 6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121선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 내용을 아신다라면 삼성전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도 타이밍이 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간이 좀 강력한 매수가 좀 있어줘야 그때가 바로 추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이평선에 닿았다라고 해서 추가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지 말고요. 이런 수급적인 현황, 또 거시적인 관점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도 같이 종합해서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결국에는 12월 달 둘째 주까지는 증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죠. 코스피 차트를 보시더라도 쌍봉이 떴어요. 쌍봉이.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61선, 121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은 상방으로 가더라도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표를 제가 유일하게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가, 지표에서, 이 지수에서는 잘 맞거든요. 이 색깔이 있는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죠.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상방이 맞으나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어떠한 노이즈를 만들어서라도 뭐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냅니다. 그냥 갖다 붙이죠.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요, 이 파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실 우리는 이제 현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쪽은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선물, 옵션 이런 쪽이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메인은 외국인들한테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파생을 먹기 위해서 이런 현물을 컨트롤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 이런 현상은 있어 왔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아는 만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삼성전자 끝났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 관련된 것 때문에 조정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이런 장에서는요, 지금 오늘 등락이 심했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SBB테크. 얘 로봇 관련 종목 때문에 오른 거죠. 특히 SPG. 얘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지금 돌파해줬어요. 이런 구간. 돌파를 하면서 더 강한 슈팅이 나오죠. 근데 대형주들 보세요. 하이닉스. 오늘 무려 8.76% 하락.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얘도 최근에 추세가 안 좋아요. 이런 장에서는요, 테마성 종목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시가총액이 중형주 이하로 되어 있는 애들. 쉽게 얘기해서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언더인 애들이 이런 장세에서는 굉장히 날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장세에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 위주의 매매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좀 안내해드린 요 단타 종목이 있거든요. 바로 SPG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가를 45,000원 돌파 시 진입하라고 좀 안내 드렸어요. 자, SPG 왜 그렇게 제가 안내 드렸냐면요. 자, SPG의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요 구간이었습니다. 대략 44,950원, 거의 45,000원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요런 장세에서는 필연적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돌파하는 순간. 시장이 대형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가 강력하게 올라가요. 실제로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 라인이 대략 저항이 굴렸던 구간이죠. 역사적 신고가 저항이 요 라인인데 계속해서 저항이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정확하게 돌파를 하자마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심값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바로 45,000원 이 라운드 피겨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단타 추천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방망이를 짧게 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45,000원 돌파 시 5% 정도 되면 자율적으로 좀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포인트는 이거죠. 역사적 신고가 돌파 예상이 됐고 하락장인 경우에는요. 이 소형주 위주의 테마 종목이 단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의 단타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이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단타라고 남겨주세요. 단타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이거 뭐 무조건적으로 매일매일 안내 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한 시장 상황이 판단됐을 때 그럴 때 좀 안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PG 그런 차원에서 오늘 SPG를 좀 추천해 드렸고 사실 얘는 모든 삼박자가 마저 떨어졌죠.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은 외국인이죠. 거기에 개인은 매도세가 이어졌었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차트였어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요 위치 여기를 돌파하는 그 순간에 보통 이런 장에서는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외워두시면 좋은 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는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매매 관점도 제가 하나둘씩 공유해 드리니까 꼭 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위에 단타라고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도 상황에 따라서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셔야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마 종목을 좀 강조드리고 있어요.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필연적으로 테마 종목이 날뛴다. 자, 실제로 오늘 또 많이 갔던 종목이 뭐가 있죠? 이거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길게 지금 나왔는데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하죠.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신규 상장 종목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수록 테마 종목이 날뛴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테마가 예상되는 종목을 하나 가져봤습니다. 테마성 종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만 이용하면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가능하죠.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일단 보수적으로 5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무상증자. 내용은 아시죠? 예를 들어 2대1의 무상증자를 진행한다. 한 개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 두 개의 주식이 공짜로 생기는 게 바로 무상증자예요. 물론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무상증자하고 점상 단기적으로 3연속 점상을 갖고요. 330% 상승을 해줬어요. 테라피틱스 얘도 무상증자하고 300% 넘게 가졌습니다. D&D 파마텍 얘도 무상증자했어요. 100% 넘게 갔죠. PNX 로보틱스 얘도 무증하고 100% 넘게 갔습니다. G2G 바이오 얘도 100% 넘게 갔죠. 일단 기본 100%예요. 무상증자가. 근데 제가 이 테마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테마성 무상증자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HLB 바이오 스텝이란 종목이 무상증자로 얼마나 갔죠? 1300% 갔어요. 차트 자세히 보시면요. 점상 상한가 6연상 같습니다. 6연상. 뭘로? 무상증자로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장 장세가 증시가 어쨌든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12월까지 금리 인하 발표 전까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테마성 종목이 날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기본적으로 이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다?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잘 번다,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보자면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대략 한 2,000%가 좀 안 되죠. 대기업치고 사실 작은 편이에요. 현대차 유보율,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대기업치고 얘도 높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하이닉스보단 높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종목은요, 유보율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미친 유보율,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실제로 이게 해당 종목의 유보율이고요. 여기 보세요. 75,000%. 제가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라 그랬죠? 7,2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는 현대차의 10배가 넘는다. 13배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이론적으로는요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근데 물론 이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이 종목은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30대 1도 가능하고 10대 1도 가능하죠. 이러면요, 아까 HLB 바이오스텝 1300% 갔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2.0%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거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왜?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으니까. 이렇게 되면요, 예상 수익률이 그래서 50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왜 500%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텔콘 RF제약,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3대1 했습니다. 3대1하고 300%. 제가 아까 테마성으로 많이 갔던 이 HLB 바이오스텝, 얘는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8대1 했습니다. 8대1. 8대1하고 1300%. 충분히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충분히 5대1은 가능하고, 5대1 하면 예상 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시죠? 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포트로 가져가셔야죠. 중장기. 언제까지? 내년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소액은 베팅해 볼 만하다. 소액 얼마죠? 500만 원 정도만 진입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입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 수익 내셔서 다시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자, 얘 보세요. 단기적으로 점상 상한가 6연상 갔어요. 6연상. 6일 동안 6번의 상한가를 갔다.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요, 월요일날 시작해서요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또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제 개인 번호죠. 요거는 그냥 삼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 이런 저점에서 들어가자라고 강조드리고요. 공시 나오면요, 어차피 못 잡아요. 점상으로 갑니다. 그럼 우린 또 이런 종목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죠. 네,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이런 구간에서 접근해서 요 구간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강조드리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상단에 보이시는 010-2809-2561로 요거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종목도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남겨주시고 뒤에 단타라고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거는 상황에 따라 한 번씩 추천해 드릴 거고요. 요 무상증자 예상 종목 500%가 예상 수익이 가능한 요 종목, 제가 요거는 월요일장에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 안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뭐 스팸 가거나 이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번호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번호 입력은 없으시고, 여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단타 종목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단타라고 남겨주세요. 이렇게 되면 제가 모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 드리는 거니까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 드리는 거고요. 뭐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채널이 구독자가 살짝 아쉬운 상황이죠. 현재 구독자가 한 2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구독자 목표가 100만 명이에요. 이 100만 명이 달성되는 그날까지는 이런 정보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꼭 이 주도남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기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런 것들 알려드릴 때 꼭 구독은 눌러주셔야 제가 또 알려드리는 힘이 나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은 문제될 게 없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자, 삼성전자 4분기 딜의 평균 판가가 10% 후반 넘본다. 자, 평균 판가. 결국엔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물량이 없으니까요.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분기 비해 4분기 판매가가 거의 20%에 육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10,000원에 팔던 거를 12,000원에 팔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삼성전자 4분기 매출 당연히 잘 나오겠죠.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업황은 여전히 좋아요. 여기가 한국경제TV에서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죠. DRAM 30% 뛰고 반도체 수요 여전히 강하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인터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얘기가 나왔던 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모든 게 AI 거품론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하락했지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슈퍼 사이클이다. 자, 엔비디아 CEO 젠슨 왕도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26년 말까지 앞으로 루빈 이 AI 가속기의 총 매출이 730조라고 전망을 했다. 730조.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미 HBM의 1년치 물량을 모두 계약했다라고 이미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죠. 26년에 대한 매출이 꽉 차 있다. 하이닉스가 좋으면요. 삼성전자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 된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사실상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HBM 매출이 현재 기준으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HBM, 그 중에서 HBM4, 요게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추이는 더 크게 상향이 될 거다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출이 100조 원을 돌파할 거다. 이게 25년 기준이에요. 근데 26년에는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125조, 내년엔 170조로 예상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92조, 내년에는 140조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내년. 여전히 26년에도 계속해서 매출이 좋다란 얘기예요. 이래서 제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거는 미국의 거시적인 관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여전히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업황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 오히려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야 주봉상의 10주선이죠. 10주선을 터치했어요. 지금 최근에 아예 5주선을 떠 있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너무 급등을 한 게 맞습니다. 시가총액 1위. 560조짜리 종목이 이 5주선을 떠서 간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삼성전자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 대세 상승 종목의 특징이요. 이 주봉상에 이 10주선을 깨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서야 10주선을 만난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20주선이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주선 만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강조드릴게요. 문제 없다. 제가 앞으로도 삼성전자 업황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그냥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삼성전자 문제 없구나. 결국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아마 이거 차트만 놓고 보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추세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코로나 장세 때처럼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실 텐데 아니에요. 내년에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주말 사이에도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영상 촬영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